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대단원 1단원 단원 마무리 시간입니다. 우선 소단원 1단원입니다.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여기 보면 세계 지도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지구본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대륙과 대양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다음 소단원 2단원에서는요 세계의 기후와 그에 따른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세계 기후는 총 6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고산기후가 빠져서 5가지만 나와 있네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그리고 한대, 여기에 플러스 고산기후까지 배웠습니다. 인간의 생활 모습은 기후와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과 종교 풍습과 같은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소단원 3번째에서는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이웃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적으로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서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관계가 깊은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또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여러 나라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들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퀴즈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속해 있으며 세계의 육지 넓이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대륙은 무엇인가요? 네, 아시아였습니다. 2번, 어떤 장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평균적인 날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기후였죠? 날씨가 그날 하루의 날씨를 말한다면 기후라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아주 장기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3번,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여기 힌트 나왔죠? 결정적인.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며 동부지역 바닷가에 여러가지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바로 요거만 봐도 알 수 있는 중국이죠. 다음 정리 콕콕. 여기서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해 볼게요. 그림 그리는 데는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은 생각그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생각그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 빠져있냐면 여기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여기서 했던 거, 요 내용이 생각그물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요 부분을 정리할게요. 먼저 가운데에는 우리 1단원 제목을 똑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똑같고요. 첫 번째로 이웃나라,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웠던 이웃나라에는 어디가 있었죠? 네, 중국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었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어디? 러시아. 또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일본.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였습니다. 또 이웃나라가 있었으면 관계 깊은 나라도 따로 공부를 했었죠? 지금 선생님 교실이 공사 중이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관계 깊은 나라는 위치가 가깝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랑 물적, 인적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 대표적인 미국, 또 베트남,
또 원유가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본 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또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환경은 무엇이 있었나요? 그쵸, 위치와 크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 그 나라의 영토 크기는 얼마나 큰지, 또 지형, 땅의 모양은 어떤지, 그 다음에 기후, 날씨는 뭐 한대인지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온대인지 냉대인지 건조인지 이런 거 알아봤고요. 그러면 자연 환경이 있으니까 인문 환경도 있었겠죠? 인문 환경에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산업은 어떤 산업이 어디에 발달했는지, 그 다음에 교류를 마지막에 공부했었는데요. 지난 시간 교류에는 어떤 방면이 있었냐면 정치, 또 경제, 또 문화적인 방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그물로 정리를 해봤어요. 따라서 쓰시고요. 다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대륙, 대양, 기후, 종교, 생활모습, 그리고 상호 의존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3개 이상 골라보시고요. 좀 연관이 있는 단어끼리 엮어보자면 대륙과 대양이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와 종교, 생활모습, 요거 3개가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는 자연환경에 속한 거였고 종교는 인문환경에 속한 거였고요. 생활모습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요거 3개가 약간 연관이 있어 보이고, 얘는 어디다가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3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 3개를 골라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기후나 종교 같은 자연환경 또 인문환경들에 의해서 인간의 생활 모습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인간의 생활 모습은 1. 기후, 또 기후랑 친구인 게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과, 여기 생활모습 들어갔고 기후 들어갔죠? 자연환경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인문환경 나와야죠? 종교, 풍습과 같은 인문환경에 따라, 자, 종교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고 적으면 3개가 들어간 문장이 되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명 이상이서 할 수 있는 말판 놀이입니다. 사실 혼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가위바위보를 못한다는 단점이.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혼자기 때문에 이 질문들의 정답을 맞히는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면 빈칸도 3개나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상, 중, 하 난이도 3가지로 나눠서 3 질문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걸로 합시다. 첫 번째 질문, 가장 작은 대륙은? 혹시 이거 어려운 사람들 있나요? 가장 작은 대륙은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천둥이 치는 것 같네요. 정답은 오세아니아예요. 오세아니아는 여기 마침 지도가 나와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합한 것이 여기가 오세아니아였죠? 그리고 유럽은 여기부터 러시아 우랄 산맥 기준으로 이만큼. 그래서 크기로만 따지면 오세아니아가 더 작습니다. 나머지 대륙들은 말할 것도 없이 크고요. 그 다음 열대기후의 특징은 딱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열대니까 무조건 더운 거 생각나죠. 덥고 습하다.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히 특징을 잘 말한 겁니다. 연평균 기온이 높고요. 강수량도 많은 기후입니다. 여기 빈 질문을 채워볼게요. 일단 쉬운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 영토가 가장 작은 나라는? 네, 교과서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바티칸 시국. (24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요게 난이도 하였습니다. 다음 여기로 가볼까요? 한대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한대기후는 우선 열대랑 완전 반대로 엄청 추운 지역이죠? 그럼 추운 지역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죠. 생활 모습이라는 건 의식주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의에 집중을 하자면 털옷, 털모자, 털장갑 등 착용 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지도로 지리정보를 얻을 때 장점과 단점은? 우선 장점은요, 세계지도는 여러 나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구본은 막 돌려봐야 되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고, 반면 단점은 갖고 다니기가 힘들죠. 휴대하기가 불편. 요즘 지도, 종이 지도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보지. 그 다음 대서양의 위치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를 봤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짠! 아프리카 대륙 왼쪽 서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인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에도 인접하고 있어요. 얘네 둘이가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딱 만나는 거죠. 지구본으로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랑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낑겨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은 바로 7글자인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의 기후 특징은? 러시아는 일단 특징적인 게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큰 나라예요. 선생님이 영토가 크면 한 가지 기후만 나타난다고 했나요? 네, 아니죠. 영토가 너무 크면 이렇게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한대도 나타나고 건조도 나타나고 온대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먼저 할게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까닭은? 이거는 이제 종교가 식생활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되는 거죠. 힌두교에서 소는 신의 동물이었어요. 신성한 동물. 그래서 소를 도축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서
다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비슷한 문화의 예는 글자가 비슷한 거죠. 세 나라 전부 한자를 볼 수가 있어요. 글자에서. 그리고 젓가락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젓가락의 모양은 다 다양하게 나타났었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한중일에서 모두 쓰이는 식사도구는 젓가락. 여기는 난이도 중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 이름은? 힌트를 드리자면 천이랑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집기도 엄청 간편하고 분해하는 것도 간편한. 네, 정답은 게르였습니다. 게르. 자, 그럼 여기 마지막이네요. 난이도 상. 문제는 뉴질랜드의 전통 음식인 항이의 조리법은? 자, 어렵죠? 다시 7쪽으로 가면 짠! 땅속으로 굴을 파고 고기와 야채를 넣고 흙을 덮으면 익는 요리. 이게 중요한 이유는 뉴질랜드가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땅 밑이 뜨거워요. 온천수도 끓고 있고 용암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땅 파고 그 안에다가 고기랑 야채를 넣어도 재료가 충분히 익는다.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땅속에 재료 넣고 익히기 라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제시된 조건을 고려해 사람들이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봅시다. 조건 1번 기간, 비용은 제한이 없다. 2번 최소 3개 이상의 대륙을 지나가야 한다. 3번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해 경로를 짠다. 각 나라의 자연환경 또는 인문 환경을 소개한다. 지도를 이용할 사람은 밑에 있는 그림을 여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지구본을 이용할 사람은 지구본이 있어야겠죠. 또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할 사람은 구글 맵을 켜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 가기 전에 외교부의 해외 안전 여행 누리집에서 그 나라의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돼요.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내전이라고 해서 나라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위험한 국가는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여기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댓글이랑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거를 꼭 확인을 해서 내가 그 나라를 여행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위험하다네? 그러면은 빼야겠죠? 선생님은 우선 출발은 대한민국에서 할 거고, 동선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뭐 중국을 갔다가 갑자기 캐나다로 갔다가 또 러시아로 갔다가 이러기보다는 뭐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든지 아니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든지 해야겠죠? 동선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돌아볼게요. 일단은 각 대륙별로 좀 제일 대륙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나라들을 선정을 해볼게요. 우선 왼쪽은 안 갈 거니까 오른쪽을 보면 아시아랑 북미, 남미 이렇게 있는데, 우선 아시아에서는 선생님은 대한민국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를 가보자면 일본보다는 선생님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택할게요. 러시아죠. 사실 나라로 따지면 러시아인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를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갈게요.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문 환경이나 자연 환경을 되게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을 갔다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는 잉카 문명의 시작이었던 페루라는 나라를 가볼게요. 마추픽추라는 도시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페루에 갔다가 또 브라질도 가볼게요. 삼바 이런 거 유명한 흥겨운 나라 브라질 갔다가 아쉬우니 아르헨티나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 아시아도 가고 북아메리카도 가고 남아메리카도 여러 번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네요. 선생님이 확인해 봤더니 미국,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코스를 짤게요. 경로를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선생님처럼 안 해도 되니까 진짜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있으면 동선만 잘 생각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이쪽으로 돌 수도 있는 거죠. 유럽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해서 유럽 여러 나라 갔다가 또 아프리카도 한번 슬쩍 갔다가 인도 이런 데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되니까. 대신 3개 이상의 대륙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여러분이 골랐던 나라들을 세계 여행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안을 작성해야 돼요. 여기다 기획자는 자기 이름을 쓰시고요. 주요 타깃이 되는 고객층은 뭐 가족 동반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 둘이서 놀러 다닐 수 있는 40, 50대의 어른들을 고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대, 30대의 청년들을 고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선생님은 40대, 50대 어른을 타겟으로 삼을게요. 이 상품을 개발한 이유는 부부 동반 여행 상품. 만약에 주요 고객이 뭐 20대, 30대다 그러면 배낭여행 느낌이 나는, 그리고 물가도 좀 비싸지 않은 나라들로 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여행 경로와 일정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러시아는 유럽 쪽도 있고 아시아 쪽도 있어서 이렇게 도시 이름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미국, 다음 페루, 다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 일정이 빡빡하네요. 다음 한국. 대륙은 우선 북미 먼저 적으면 북아메리카, 미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 하나당의 대표 나라만 적으면 돼요. 나라 이름은 페루. 다음 아시아, 러시아. 나라 소개. 미국은 페루는 잉카 문명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추픽추의 유적지가 있다. 그 다음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둘 다 나타난다. 다만 유럽이 좀 더 많이, 아시아보다는. 그래서 아시아 대륙에 있으면서도 유럽 문화를 조금 겪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도시랍니다. 상품의 특징은 부부가 함께 아시아, 아메리카. 아메리카라고 하면 북미랑 남미를 합한 거죠.
대륙 여행을 할 수 있다. 각 대륙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잘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적었습니다. 꼭 요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일단 마지막 홍보물 만들기인데, 여기는 뭐 포스터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PPT 같이 그림을 그려놔도 되고 자유롭게 홍보물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여긴 패스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홍보물을 서로 알리고 평가 기준 참고해 우수 상품 선정해 봅시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각 학급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단원 1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